자, 220쪽에 좀 전까지 이제 등기의 형식적인 유효 요건을 봤어요. 그래서 형식적 유효 요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 말소가 되어도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보존 등기 좀 봤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인데 1번에 뭐 내용적 불합치에서 주체 객체 불합치, 니은의 양적 불합치, 디귿의 질적 불합치는 참고사항이에요. 민법에서는 출제된 적 없고 아마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의 이제 물권 변동 과정의 불합치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A번의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금지되고 있죠. 이걸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처벌하는 건 별개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 그럼 중간 생략 등기를 실행했으면 그게 유효냐의 문제, 유효성의 문제고, 아직 등기를 안 했으면 등기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등기 청구의 방법의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 효력에 관한 문제, 유효성을 보죠. 갑이 최초 매도인이고 을과 계약을 했고요. 을도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병에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을이 각종 서류를 받아두고 그걸 바로 병에게 넘겨서 등기가 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병에게 실행되었다. 그러니까 뭘 생략한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러면 일단 이 중간 생략 합의는 뭐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으면 이 등기는 유효죠. 실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매했고 매매했잖아요. 그러면 실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다. 그러면 이 경우에 중간 생략에 관한 3자 합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유효할까요? 상관없어요.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유무에 불구하고 등기는 유효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중간을 생략한 부동산이 이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었대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갑과 을과 병이 계약을 했는데 근데 갑과 병이 자기들이 거래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서 병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거는 무효예요. 그렇죠?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하면 그냥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려면 이 매매와 이 매매가 모두 유효해야죠. 근데 갑과 을이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매매 무효예요. 을과 병의 매매도 무효고 그러면 다 무효니까 얘한테 등기가 될 실체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다. 그러면 결론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일단 등기가 이미 돼버렸으면 어디만 아니면 돼요? 허가구역만 아니면 그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한 거고 두 번째는 등기 청구의 방법인데 갑이 최초 매도인이고 을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죠. 이건 당연히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소유권 아직 없잖아요. 채권적이고 그러면 을이 이걸 다시 병에게 팝니다. 그러면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그러면 원칙은 이건 채권적이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을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을에게 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병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원칙은 을이 갑에게 등기를 받아 놓으면 병이 을에게 받아오면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미 돈 받고요.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위. 얘 상대방은 갑이 아니라 을이니까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누구 앞으로 이전하라고 해야 돼요? 을 앞으로 이전시켜서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그러면 병이 이전 받아오면 돼요. 이때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눕니다. 중간 생략에 관하여 3자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는데 만약에 이 최초 매도인 갑이 동의해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직접 줄게 라고 합의했다면 병은 대위해야 돼요? 직접 해도 돼요?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최초 매도인의 동의가 없다. 삼자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을을 대위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삼자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자신 앞으로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OX에. 틀려요. 자신 앞으로가 아니라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죠. 그러니까 삼자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병은 직접 받아올 수 없다. 이게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럼 여기에 따라가는 부수적 판례를 좀 보면 그러면 삼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 매수인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느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자 합의가 있다는 것은 을을 거치지 않아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자 합의가 있으면 반드시 병은 갑에게 직접 해야 될까요? 대위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대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위하려면 을의 권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첫 번째 요건이 피대위 권리가 있어요. 대위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멸되면 대위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러면 삼자 합의가 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인상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면 삼자 합의에 따라 얘가 대금을 못 받아도요. 먼저 등기 제공해야 될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있죠. 돈 못 받았는데 먼저 소유권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자 합의가 최초 매도인 갑의 매매 대금 채권을 제한하느냐라고 물으면 제한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 합의가 갑의 대금 채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야. 대금 못 받았는데 합의 있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자 합의는 최초 매도인의 매매 대금 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드셨어요? 예. 그러면 삼자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 을을 대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채권을 양도하면 그 대항 요건으로 우리 민법은 시험 범위는 아닌데 뭘 규정하냐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채권 양도의 통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금전 채권 생각해 보시면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자,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병이 갑한테 가서 아저씨 저 1억 주세요 하면 갑이 줄 거야, 안 줄 거야? 너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채권을 양도했다면 공시해야 돼요. 대항 요건으로 얘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요. 내가 그 채권 병에게 넘겼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도 그걸 알게 되었으니까 병이 갑에게 통지 받으셨죠? 저한테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그럼 이런 일반 금전 채권의 양도 법리를 여기에 적용해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다음에 그 사실을 얘한테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 병이 갑한테 가서 통지 받으셨죠? 제가 등기 청구권 양수한 사람이니까 저한테 바로 주세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반 채권 양도의 법리를 여기에 적용해버리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누구만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을과 병이 합의하고 얘 동의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 합의가 없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청구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 반드시 누구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 최초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채권, 이런 금전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통지, 야 내가 넘겼어. 걔한테 줘라고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 중에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뭐 나왔어요? 등기청구권은 채무자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 얘가 직접 얘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 뭐라고 공부할 거냐면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럼 채무자가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그러면 임차권을 양도할 때 통지만 해주면 돼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채권은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지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기 청구권이나 임차권은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가 없으면 이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자, 이게 끝이에요. 내용 별로 없죠?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봤냐면 일단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되면 어디만 아니면 된다고요. 허가구역만 안 하면 유효. 1번 끝났어요. 2번 등기 어떻게 받아올 거냐. 삼자합의가 있으면 직접, 없으면 대위예요. 그럼 삼자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중간 매수인의 권리가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되는 거 아니고 삼자합의가 있는데 최초 매도인이 대금을 못 받았어요. 등기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삼자합의가 없으면 반드시 대위해야지 직접 못 해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이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전부 교재 볼게요. 221쪽에 등기의 유효성이 있는데 그 끝에서 넷째 줄 가운데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네, 그거 줄 거두세요.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이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의가 있든 없든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된 경우 여기까지만 줄거두세요. 경우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라고 한다. 거기 줄거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하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 등기 청구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삼자 합의가 있는 경우 직접 청구 가능. 별표 하나 해두시고 줄거두세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해요. 그러면 판례박스 첫 번째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삼자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멸해야 하나요? 안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판례는 별표 하나 해두세요. 인상대금 미지급 시 소유권 이전 거절 여부. 인상대금 못 받았대요. 등기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적극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별표하시고 삼자 합의가 없으면 뭐라고 되냐면 대위 청구예요. 그러면 판례박스 밑에 있죠. 별표 하나 해두시고 등기 청구권의 이전 이게 채권 양도예요.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죠? 좀 이따 볼 거예요. 1번 일단 제껴두시고 2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틀렸죠? 합의가 없어도 실체관계 있잖아요. 그럼 등기는 유효한 거고 3번.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다면 병은 직접 갑에 대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등기 청구권 양도, 채권 양도 방식으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4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에 관해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OX요. 맞죠? 합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대위 행사할 수 있죠. 4번 정답이고요. 5번. 거래 허가구역이다. 볼 것도 없죠. 등기 유효예요? 무효? 마지막에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생략 등기가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을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B번.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다 공부한 거니까.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그리고 언제 봤죠 이거? 실제로는 증여를 하는데 세금을 줄여보려고 매매로 등기했다. 실제와 다른 원인 등기. 이거 어디서 봤냐면 통정호의 표시에서 은닉행위하면서 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법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증여했잖아요. 그럼 그 실체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됐을 때 실제가 존재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요건 이제 좀 오래전에 본 거죠. B번은. 통정호의 표시니까. 근데 전주에 본 게 C번이에요. 무효등기의 유용. 기억나시죠? 무효등기 유용은 세 가지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소구표가 없다. 소구표가 없고 두 번째, 누가 있으면 안 돼?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절대로 유용이 안 되는 게 있었죠. 멸실 건물 등기를 새 건물 등기부로 사용할 수 없다. 소위 이제 뭐 표제부의 유용 이런 말 쓰는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무효등기 유용 해도 되는데 소구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3자가 있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멸실 건물 등기부를 새 건물의 등기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비슷하게 지었어도 구건물과 신건물은 동일물이 아니다라고 있어요.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밑에 D번에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 그럼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면 유효겠어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런데 첫째 줄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면 그건 유효.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체관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등기의 유무효를 물으면 기본적으로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그 절차적 하자는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등기법상으로 뭐 관할 위반 등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 실체적으로 다 인정이 되니까 유효하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불합치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225쪽에 맨 가운데 3번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세요. 갑이 라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아직 이전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미등기 매수인. 이제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관련인데 일단 첫 번째는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거예요.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현재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야 그거 내 거다 내놔 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야 지료 물어내 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을이 돈 내고 샀는데 등기 안에서 아직 소유권의 취득은 없지만 을이라는 사람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안 되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에게 하면 안 돼요. 305쪽을 한번 보세요. 305쪽. 나중에 공부할 텐데. (305쪽에)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가 나오는데 조문을 보시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내 거니까 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누구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편에 가면 또 한 번 나올 텐데 대표적으로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이란 또 누가 있냐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돼 있는데 을이 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했냐면 20년. 그러면 얘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바로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현재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에게. 그러면 이 갑이 시효 완성자에게 내 거 내놔 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지료상당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는 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하고 취득시효 완성자.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례 문제로 나오고요. 그럼 아까 봤던 거 A가 요거를 침해하고 있다. A가 침탈했다. 그러면 요 A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뭐가 아니니까. 소유자 아니니까. 그럼 이 경우에 을이 우리나라에는 나 같은 사람, 미등기 매수인을 위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관습상의 물권은 없다라는 게 판례였죠. 기억나시죠?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 안 되는 거 지금 보시는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없고요. 또 온천권 없고
통행권 없고 공원 이용권 없고 아까 판례 쭉 나왔던 거. 그러면 을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예를 들면 상대방은 갑이니까 물론 점유하고 있었다면 뭐에게서는 가능하고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X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갑의 채권자예요. 갑의 채권자.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동산 지금 누가 산 거예요? 을이 산 거죠. 그러면 을이 그거 내 거예요. 돈 내고 내가 산 거니까 그거 집행하면 안 돼. 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지금? 갑 거죠. 그러면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것을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봐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등기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병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 갑이 병을 상대로 이 병을 상대로 내 거 내놔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갑이 병한테 야 내가 말이다. 을한테는 팔아가지고 아무 말 못했거든. 너 나한테 안 샀지? 내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얘도 역시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역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요. 이게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뿐 아니라 얘한테 산 사람도 등기는 없죠. 그렇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갖고 있냐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물권이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얘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채권이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멸시효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채권적이니까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 만약에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점유하고 있었으면. 근데 을이 점유만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거를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럼 얘한테 처분했다면 을의 점유가 상실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그래도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진행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역사적인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전 구민법은 뭐였어요? 구민법은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중에서 의사주의. 그러면 갑과 을 중에 구법에 따르면 누가 소유자였죠? 을이 소유자였어요. 근데 현행민법이 만들어지면서 현행민법상 형식주의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59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누가 소유자였냐면 을이 소유자였는데 12시 땡 하면서 누가 소유자로 바뀌는 거예요? 갑. 그럼 사회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 부칙에 어떤 조문을 두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6년간의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만약에 6년 내 등기를 안 하면 을은 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6년까지는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럼 6년 안에 등기를 받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받아왔을까요? 안 받아와요. 그렇죠? 6년이 지나도 이때만 해도 등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뭔 등기야? 이게 내 땅인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옆집 수녀엄마도 알고 다 아는데 뭔 등기? 안 받아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을의 소유권은 상실돼요. 그러니까 갑이 야, 너 뭐야? 너 이제 아무 권리도 없어. 소유권 없어. 내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가 6년이 지나서 을의 물권이 소멸되어지는데 그때로부터 10년에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몇 년까지 받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76년까지. 10년 더 준 거야. 다 받아왔을까요? 안 받아와야죠. 예. 그러니까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뭐 받아오기도 하고 등기 뭐
정보에 빠르니까. 근데 이 양반이 평생 농사만 지으셨어요. 근데 뭔 등기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공무원,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뭐 계도하죠. 이제 등기 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우리가요,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바꿨거든요. 밥이나 먹어 이러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얘 등기 청구권 마저 어떻게 된 거예요? 시효소멸된 거예요. 그러자 각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프니까 결론은 뭐라고 내냐면 원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데 계속 농사 짓고 계셨으면 계속 뭐하고 있었어요? 점유하고 있었으면 소멸시효 막아드릴게. 지금이라도 받아가세요. 라고 판시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농사만 지으시는 게 아니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이 없어져 버리면 병이 의뢰 권리를 대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역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합니다. 그게 이제 속 내음이 그런 거고, 실제로는 어떤 의미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권리 행사 한 거야, 안 한 거야? 점유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한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을이 병에게 처분했대요. 그럼 처분이라는 것은 점유보다 더 큰 권리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결국 점유와 처분은 뭘 했다고 보는 거예요? 권리 행사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비교되는 판례는 뭐가 있냐면 을이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게 아니라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침탈당해서 점유가 상실되었다. 그럼 이거 권리 행사야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중요해요. 교재 한번 볼게요. 그 디귿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네, 앞에 225쪽에 앞부터 볼게요. 225쪽에 기억의 줄거도 제목에 소유권의 변동은 없음.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넷째 줄부터 줄거두세요. 매도인의 채권자는 매매 목적물인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도인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의 점유할 권리의 발생 줄거두시고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 줄거두세요. 따라서 매도인이 아직 등기부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의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인데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줄거두세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뭐 했다고요? 점유. 인도받아 점유했다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으로 둘째 줄 더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뭐라고 하세요?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점유가 상실됐죠? 그런 경우에도 등기 청구권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끝에 둘째 줄 마지막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보셨고, 근데 리을의 과실 취득의 문제 제목에만 줄거두시고요. 요거는 계약법에 가면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본 김에 미리 정리할 게 234쪽을 한번 보세요. 234쪽. 234쪽에 판례박스 첫 번째 거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다 본 거예요. 지금 1번 판례가 첫째 줄에 인도받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점유. 그리고 2번은 지금 뭘 했냐면 둘째 줄 마지막에 가운데 부동산을 뭐 했어요? 처분하고 점유 승계. 이런 경우에도 진행하지 않아요. 근데 3번 판례를 보세요. 매수인이 점유의 침탈 등의 사유. 중요한 말은 뭐예요? 침탈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침탈로 상실하면 그때부터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침탈은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밑에 비교 판례가 있는데 비교 판례는 매매가 아니라 원인이 뭐예요? 취득시효. 파란 글씨만 볼게요.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시효를 완성하면 20년 점유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럼 점유를 잃어버렸다면 바로 소멸되진 않아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파란 글씨 보세요.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어찌되었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매는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한 건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취득시효 완성은 어찌되었든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 다르게 보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르게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판례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왜 그러지라고 고민하실 이유가 아니라 그냥 딱 나눠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는 점. 돌아오셔서 만약에 지문에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한다. OX예요. 틀려요. 바로 소멸하진 않아요. 몇 년은 간다고요. 10년은 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6쪽에 이제 우리가 186조 쭉 정리했고 187조도 아까 같이 봤어요. 일단 187조 2번 법률행위 이해하지 않은 변동의 별표 3개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봤으니까 이제 법률 규정의 변동인데 그 227쪽에 첫째 줄에 줄거두세요. 다만 유의할 점은 187조는 의사주의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언제 등기하래요? 처분 시에 등기해야 되고. 자, 밑에 판례박스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다 보셨던 겁니다. 187조에 한 변동은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법정지상권 얘기했잖아요. 법정지상권자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뭐 줄긋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187조는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취득의 한정에요? 득실 변경 다 포함하는 거야. 다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87조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든 거예요. 기타 법률 규정.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뭐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또는 뭐 법이 정하는 법정지상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상속은 이건 무엇을 대표해서 나온 거냐면 이 상속은 포괄승계를 대표하는 거죠. 포괄승계. 우리 첫 시간에 포괄승계를 공부했었어요. 특정승계랑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상속 말고 또 뭐 있었죠? 포괄유증. 그리고 회사의 합병,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은 다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유증을 했는데 특정 유증을 했어요. 딱 정해진 것만 사망하면 주겠대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등기를 안 하지 않는 건 뭐일 때만? 포괄유증.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이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 상속이라는 건 딱 정해진 것만 받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을 언제겠어요? 사망 시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이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팝니다. 그럼 얘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였지만 언제 등기하라고 했냐면 처분 시. 그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서 넘겨줘야죠. 그래야 국가가 상속세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 내기 싫으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등기를 이렇게 바로 넘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망한 피상속인에서 바로 이전이 되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겠죠.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등기는 유효하죠. 실체관계가 존재하니까. 이건 어떤 그림이랑 같은 거예요? 중간생략.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절차적인 하자는 있지만 얘가 매매를 했으니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이 등기는 무효등기가 아니라 유효.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얼마든지 중간생략 등기로서 할 수 있죠. 그리고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했다. 이 경우에도 탁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쫙 다 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뭐 수용 특별히 신경 쓰실 거 없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했어요. 강제 수용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돼요. 다만 뭔 지급해야 돼? 보상금. 그러니까 보상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취득하는 거지 등기는 필요 없고요. 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판결. 판결은 세 종류가 있었는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그리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판결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뭐만이냐면 형성 판결만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하나가 나와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 판결이 있으면 분할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형성 판결하고 이행 판결의 차이점, 요거 가지고 비교해서 자주 출제하는데 이행 판결이 낫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그게 이행 판결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나 합의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행해라고 이행 판결을 내린다는 건 당사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형성 판결은 뭐냐면 당사자가 약정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판결 자체로 권리 변동이 어떻게 돼? 형성되어진다. 우리 취소권, 해제권 이런 걸 무슨 권이라고 불렀어요? 단독 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하면 형성권이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형성 판결은 판결 자체로 변동이 생기는 것이지 후속적인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올 내용을 미리 또 보면 땅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근데 얘네들이 이 땅을 이제 분할하고 싶어요. 근데 다툼이 생겼어요. 갑은 이렇게 쪼개서 단독으로 소유하자, 을은 이렇게 쪼개자.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분할에 관한 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어디 가서 쪼개져 있어요. 보면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원이 각종 자료를 참고해서 갑과 을의 토지는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럼 이 경우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판결 자체가 바로 형성 판결이니까. 그럼 비교되는 건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가 둘이 야 이렇게 쪼개서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단독 소유하자라고 협의했어요. 근데 을이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쪼갰어야지 나한테 이득인데. 그러니까 의뢰하는 사람이 이 협의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갑이 종국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이때 갑이 법원에다가 어떤 소송을 하느냐. 판사한테요. 판사가 잘 알아서 분할해 줘라고 할까요? 을이 협의를 이행케 해달라는 거예요. 이행케. 그러면 이건 형성의 소가 아니라 무슨 소송이냐면 이행의 소고요. 그럼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하겠어요? 이행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건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별하면 당사자가 계약을 했다, 협의했다 이런 말 나오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법원의 판결로 변동된다라고 하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돈도 받았는데 이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뢰하는 사람이 등기세를 못 받았어. 그럼 원래는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송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아주 귀찮아요. 근데 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위조를 잘해요. 그래서 갑의 인감증명서랑 이런 거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요. 등기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등기관은 실질조사예요? 형식심사예요? 형식심사예요. 야, 너 진짜 매매한 거 맞아? 이런 거 조사 안 한다는 거예요. 서류만 갖춰지면 얘한테 뭘 해줘요? 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가 된 거죠. 이 등기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 등기는 유효하죠. 뭐가 있으니까?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보셨던 게 중에 뭐 있었냐면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무효예요. 근데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를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실체관계가 있으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물론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지 권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되겠죠. 문서 위조니까. 근데 그건 별개 문제라고 등기는 유효해요. 근데 을은 원래대로 하려면 적법하게 하려면 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럼 누가 승소하겠어요? 얘가 승소하겠죠. 그럼 얘가 승소하면 이 경우에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행 판결이냐 형성 판결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판결일까요? 얘 지금 합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했잖아요. 그럼 매매했는데 얘가 이행을 안 하는 거니까 법원은 당연히 뭐 하라고 했어요? 이행하라 라고 판결하겠죠. 그럼 등기해야 돼요. 이건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니까 등기를 요한다라는 거죠. 요거 가지고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매, 무슨 뭐 합의, 계약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이행 판결이니까 이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얘는 등기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되냐면 등기 시간이라 매각대금 완납시.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거지 이건 등기할 필요 없고 매각대금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에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227쪽에 괄호 1번에 상속 제목에 줄거두시고요. 첫째 줄 마지막에 상속뿐 아니라 포괄유증, 법인의 합병 등 무슨 승계? 포괄승계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2번은 제목에만 줄거두시고 3번 판결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판례박스에 별표 두시고요.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경매 줄거두시고 언제 변동돼요? 경락대금, 매각대금 완납한 때 5번 기타 법률 규정. 그러니까 꼭 요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것들은 다 등기할 필요 없다. 보시고. 근데 3번에 보면 187조의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득쇼예요. 예조예. 점유취득쇼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쇼를 완성했다는 것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이 정해주는 거예요. 법률이. 그러면 원래 을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187조의 예외로 취득쇼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에 187조의 예외라고 되어 있죠. 점유취득쇼 완성으로 인한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지만 등기를 해야 한다. 확인만 해두시고 자 문제 볼게요. 이번 기출문제죠. 틀린 것인데 1번 3번 지문까지만 볼게요. 4, 5번은 시험 아직 공부 안 한 거니까 1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렇죠? 상속으로 넘어가고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중요한 말은 뭐예요?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죠. 영향을 주지 않고요.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게 됐죠. 그러면 유효한 거예요. 4, 5번은 나중에 보시고. 그럼 정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한번 찍어보세요. 안 보고.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방법이 나오죠. 공시방법은 등기의 의의가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뭐 민법에서 볼 사항은 아니고요. 등기법에서 보게 돼요. 다음 페이지의 내용에 따른 분류해서 기입등기, 경정, 변경, 말소, 그 다음에 말소 회복, 그 다음에
멸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등기가 다 어떻게 했어요? 종이에 썼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등기 용지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 2011년인가요? 14년인가? 그때 이제 등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전부 다 전산정보 처리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 용지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써요. 예전에는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라고 했는데 지금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지금 바뀐 거죠. 예전에는 그리고 어떤 등기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뭐 멸실 회복 등기 같은 거 있었는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쭉 종류 중에 말소 회복은 있어도 뭐는 없어요. 멸실 회복 등기는 없잖아요. 그럼 멸실 회복 등기는 뭐가 멸실되었을 때 나중에 회복하는 거겠어요? 등기부가.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였잖아요. 종이 등기부니까 불나면 잘 타요. 싹 다는 거예요. 또는 침수가 돼서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소멸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니까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등기는 어디서 관할하죠? 법원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의 짱이 누구예요? 대법원장이죠. 요즘 대법원장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법원장이 공고를 해요. 죄송합니다. 다 탔어요. 네, 다시 좀 해주세요. 그럼 다시 신청하면 그 옛날 등기부를 다시 살려놓은 게 바로 멸실 회복 등기인데 근데 이게 전산화가 됐으니까 등기부가 불탄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등기 기록이 불타지 않아요. 그 등기 기록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디 있어요? 분당에 있어요. 분당에 우리 등기하면 그게 다 그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거 혹시 폭파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부본이라고 해서 보조장치를 두는 거예요. 어디서 뒀을까요? 어디서 뒀을까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 뒀을까요? 부산에 뒀어요. 우리가 6.25 때 어딘 남았어요? 부산. 그러니까 혹시 대비해서 이게 주기억 장치를 여기 분당에 두고 이제 보조장치라고 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제 등기 기록이 없어진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것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 거고 시험에 안 나와요. 방식에 따른 구분,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는데 뭐 이것도 역시 민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나중에 등기법 하실 때 뭐 부기등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구분으로 1번에 종국등기와 2번에 예비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국등기는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예비등기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었는데 예고등기가 전면 개정되면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 뭐만 남았냐면 가등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도 가등기는 출제가 돼요. 좀 쉬었다가 가등기부터 보죠.